안녕하세요. 인성이 경쟁력이다의 저자 민승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어느 곳이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 좋은 리더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리더십 전문가 숫자만큼 리더십의 정의가 있다고 할 정도죠. 너무나 많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더란, 특히 좋은 리더란 분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죠? 분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발하게 하죠. 그래서 문제죠. 얼마 전에 우리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기업 조직 문화를 진단한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 기업의 실력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수준은요. 거의 80%가 낙제점이라는 겁니다. 80%가 낙제점이라는 이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서 과연 우리 기업이 실력은 그렇게 뛰어난데 조직 문화는 왜 이럴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연구 결과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는 권위적인 이러한 폐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201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됐죠.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오히려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 또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 스포츠 스타들 혹은 유명 기업인들의 인성 논란이 된 것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제가 일일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경영 현장에서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인성 리스크라는 말이 대두될 정도의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그 기업의 제품력일까요? 그 기업의 생산 실력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우리는 착한 소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착한 건물주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바로 이게 세월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이라는 단어에 관심과 주목을 보이고 있는 소위 우리 MZ세대들이 엄청난 구매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웬만한 기업의 거의 30% 정도는 이러한 MZ세대들이 구성원으로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단순히 사회공헌, 자선사업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ESG 경영을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ESG 경영이라는 것 혹시 생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단순합니다. 앞으로 미래 기업에서 착한 기업 소리 듣는 기업은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 고객들에게 혹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착한 기업 소리 듣는다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착한 기업의 레벨에 올라간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사회에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ESG 경영까지 온 지금 시점에 과연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과 기업의 리더들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성이란 말을 우리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부쩍 경영 현장에서 인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대두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Great Workplace라고 하는 GWP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기업의 실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구성원들이 정말 충성도가 높고 출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구성원들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서 사례 발표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죠. 그러한 GWP 기업의 리더십의 특징을 조사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그 리더십의 특징 중에 인성을 갖춘 리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실력을 갖춘 리더가 많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겸손함을 갖춘 인성의 리더가 그러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 조직일수록 소통과 신뢰라는 가치관, 자, 이것이 공통되게 리더십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5단계 수준이라는 게 있죠. 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키워드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존 맥스웰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가장 낮은 1단계에서 가장 높은 5단계까지를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 가장 높은 4단계, 5단계의 고차원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육성의 리더십이요, 그 다음에 인격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1, 2, 3단계는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리더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대표적으로 실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므로 리더가 된다는 것. 자, 그런데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리더들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육성의 리더십이요, 그 다음 최고의 수준은 구성원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해주는 인격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그 육성과 인격의 리더십, 여기에는 인성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의 리더십 교육의 그동안의 트렌드는 어땠습니까? 조직관리, 성과관리, 그런 리더의 역량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리더의 조직관리, 성과관리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 자, 이것은 단지 착해 빠진 사람 만들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성하면 떠오르는 선입견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예전부터 윤리도덕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미래의 경쟁력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인성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품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것까지, 그것을 포함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성이라고 하고요. 그 인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로서 우리가 소통이라든지 공감, 배려, 이런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 좋은데 그 인성, 지금 직장의 리더들에게 나이가 몇인데 교육해서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고난 기질과 달리 인성,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은 후천적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천적 기질은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 인성과 성품과 인격은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조직의 리더에게, 그리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그리고 환경적, 경험적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공감, 소통할 수 있는 행동의 원칙들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진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